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필아, 부탁 좀 하자. 야, 우리 형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면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니니까 정말 뼈를 때려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를 좀 말려다오. 이렇게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한 거죠. 알았어. 일단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3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게 3살 차이가 좀 크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옛날엔 진짜 무서워서 막 진짜 숨어 다니고 막 그랬던 형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저씨더라고요. 나름 상담도 많이 받으러 다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난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지금 하려는 창업은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커져가는 반려용품 시장도 그 시장성도 고려가 되었고요. 애초에는 창업을 꼭 해야겠다, 뭐 사실 이런 목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통해서 취업 제안을 또 받을 만한 곳이 있어서 또 취업 오퍼가 들어오면은 장사를 본인이 하다가도 본인은 다시 취직을 하고 대신 장사를 시킬 사람이 와이프였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심한 장사는 또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장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식업은 진짜 꿈도 꾸지 못했고, 그래도 이런 거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라도 계약을 막 할 그런 딱 자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을 내가 뭔가를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주체, 그 사람, 그 회사가 뭘 먹고 사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항상 겉돌아요. 그리고 나서 그쪽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서 첫 번째 문장서부터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가입비. 저는 당연히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사실 가입비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가맹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뒤로도 이게 계약서가 좀 이상해요. 제가 평소에 알던 그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물품 공급 계약서더라고요. 이게 프랜차이즈를 빙자한 강아지 용품 도매상인 겁니다. 물론 빙자는 아니죠. 프랜차이즈를 사칭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도매상이 소매상들을 모집하는 모습들이었고, 도매상 입장에서는 소매로 대신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진짜 큰절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을 주면 되는 건데, 그마저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입비를 받고 또 1%라고 하는 코스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가맹이 아니니까 로얄티라는 말은 못 붙이고 코스 수수료라고 말을 바꿔서 내야 되고요. 거기다가 창업비용은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본사에 내는 것만 1억인 거고 점포비나 뭐 기타 경비까지 하다 보면은 좋게 1억 5천 이상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거하고 도매상이 소매상을 모집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가령 가맹점은 상권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요. 슈퍼바이징이라는 게 들어가서 가맹점의 매출을 본사가 어느 정도 케어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비를 내고 로얄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맹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본사랑 가맹점은 공동 운명체인 거죠. 근데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상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슈퍼바이징?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죠. 소매상의 매출을 보장하는 도매상 보셨나요? 그냥 물건 떼서 대신 도매상 대신에 팔아주는 건데, 가입비도 내야 되는 거고 마진도 지금 박한 상황이고 로얄티도 내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지금 송파란 말이에요. 송파점에 제가 뭐 장보는 땡땡땡 강아지 용품점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송파에는 반려동물들이 되게 많아. 그거를 키우는 집사님들이 많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근데 그 어느 누군가가 뭐 장보는 땡땡땡 땡땡땡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전화하면은 저도 그 물류 취급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매장 오픈하세요.
기존 매장의 상권 보장 이런 것 따위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구두로 다 뭐 해준다 해도 결국엔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 없으니까. 같은 브랜드도 상권 보장 같은 게 없을 텐데 가까운 데 들어왔다고 뭐라고 항의도 못 하는 거고요. 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만일에 내가 처음에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을 내가 막 증명을 했어. 근데 난 40평짜리를 만약에 주차도 없어 막 이런 데다가 했는데 내가 장사가 잘 돼. 근데 40평이니까 물건도 많이 못 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주차도 잘 되고 막 100평 정도 해서 막 물품도 되게 많이 있고 막 시설도 좋아.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그 40평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매장은 한순간에 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리 잡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내가 다 검증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는데 그 검증을 보고서 안전빵으로다가 후속타로 들어온 그 매장한테 완전히 발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건데 장사를 해도 이게 차별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서비스의 차별성이 이게 없잖아요. 만약에 김밥집을 해. 김밥집도 사실 뭐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김밥을 팔아도 어느 곳은 참치김밥이 유명하고 어느 곳은 계란김밥이 유명하고 같은 김밥집이라도 어쨌든 뭐 서비스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반려동물 용품 이게 무슨 차별성이 그렇게 큽니까? 다 공산품들인 거고 다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고 최저가를 치다 보면 무조건 임대료나 인건비 들어간 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싸게 팔 겁니다. 인터넷에선. 이게 동물용품 다이소인 거예요. 문제는 이 동물용품 도매상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물용품 도매상을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는 거대한 판매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매출, 하나는 오프라인 매출이죠.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온라인 매출은 모바일을 쓰는 그 핸드폰, 그걸 쓰는 비교적 젊고 거대한 뭐 예를 들어서 70% 이상 수요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오프라인 매출은 모바일을 안 쓴 그 50대 이상 수요들 있잖아요. 검색해서 막 이렇게 주문하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수요인 거죠.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차려도 이게 내가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뭐 40에서 100평을 차렸어. 근데 이게 오프라인 매출만 올릴 수 있는 거지 온라인 매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 손님만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동물 용품 내가 도매상이야. 근데 소매상이 갑자기 인터넷으로 팔아? 이건 안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도매상 입장에서는 모바일을 쓰지 않는 예를 들면 뭐 40, 50대 이상 뭐 직접 가는 게 편한 그 수요를 위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을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건데 온라인 장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 키우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수요만을 위해서 그 억대 창업 자금을 쓰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뭐 복권방 아저씨나 그 아줌마들처럼 그냥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서 내 인건비라도 가져가면 다행이고 못 가져가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업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같은 스터디 카페라는 간판을 걸었어도 좀 작은 동네 공부방이라 할지라도 뭐 그곳 사장님이 막 관리도 해줘. 부모님 전화도 받아주고 막 학생들 그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시설이 후져도 서비스의 차별화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인 스터디 카페는 그런 일반 스터디 카페보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없어요. 그러면 시설과 경쟁업체 유무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PC방을 차렸어. PC방 차려가지고 내가 한 1, 2년 잘해 먹었단 말이에요. 장사도 잘 되고. 근데 갑자기 옆에 막 200평짜리 막 사양도 좋고 막 대형으로 PC방이 생겨버리면 그 전까지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 우르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게임 프로그램을 PC방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이 프로그램 만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게임이 저 게임이고 저 게임이 이 게임인데 사양 좋고 시설 좋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싸기까지 하면 무조건 절로 가게 되는 거죠. 신도시에 빨래방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처음에 대박 났다가 순식간에 폭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없으니까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대박 나고 대박을 내는 걸 보니까 후속 경쟁자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지고 끝나는 거죠. 스터디 카페나 뭐 만화 카페, 뭐 키즈 카페, 헬스장, PC방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제가 키즈 카페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100개 이상 전국에 가맹점을 오픈을 시킨 적이 있는데 창업하겠다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후속 사업자 애들이 들어올 만한 건물이 있는 곳은 피해라였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를 처음에 키즈카페를 시켰을 때 제 철칙이 뭐였냐면 1년 안에 무조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생활비를 쓸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걸 회수해야 돼.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위기가 닥치면 그땐 진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그나마 창업 비용을 회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잘 안 돼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투자금 회수를 못하고 그렇게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쨌든 폐점을 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폐점을 할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은 투자한답시고 그 돈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당시에 모자랐던 돈을 대출까지 받았어. 그럼 빚이 생긴 거고, 거기다가 마감할 때 내가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철거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가 마무리할 때 되면은 영문도 모른 채 진짜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이 초보 창업자분들이 투자금 회수를 안 했는데 왜 도대체 한 달에 버는 수익을 나의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와가지고 진짜 세상 쿨한 말투로다가 마치 통장에 막 수십억 넣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1억 5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사업에 가져가면 괜찮잖아요. 이게 내가 투자하려는 게 무슨 삼성전자인 건지, 진짜 없어지지 않는 뭔가 그런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아무 자산 가치도 없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창업 비용을 이빠이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근근히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 가져가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1억 5천 들여서 한 달에 500 가지면 되죠,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1억 5천을 갚으려면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으로 안 죽을 만큼 쓰고 3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이면 3,600, 무려 5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치를 부려가지고 200만 원 소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300만 원을 썼어?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7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7년 사이에 경쟁자도 없어야 되고, 동물용품을 살 만한 곳이 우리 가게여만 되고요. 노인네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죽지도 않아야 돼요. 강아지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0대가 온라인으로 다 동물용품 사다가 50대가 됐다고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동물용품을 사러 오진 않아요. 애들이 지금 PC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나이 먹었다고 탑골공원으로 모이진 않는다고요. 무조건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중장년층 노인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오랫동안 살기를 바라야만, 그리고 경쟁은 없애야만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끝냈습니다. 형님, 한 달에 그냥 가지고 계신 돈 한 달에 500만 원씩 기분 좋게 쓰시면서 사세요. 그게 제일 나은 선택지입니다. 최소한 2, 3년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왠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창업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창업을 알고 있는 그런 창업 중수 이상 분들은 그런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사람 써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투자금 회수 기간 보고 이거를 한 명에서 몇 개를 운영해가지고 타산을 맞춘다, 이런 어느 정도는 좀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지, 창업 초보들이 그냥 그걸로다가 자기 가진 돈 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되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쪼록 초보 창업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창필 비즈니스 TV라고 따로 채널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실제 창업을 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실제 업종과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창필 비즈니스 TV 꼭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필 카페, 네이버 창필 카페 치시면 거기 정말 많은 선배 창업가들이나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되게 다양히 들을 수가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창필 카페에 꼭 오셔서 함께 소통하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